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 남자 투에게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이렇게 선선한 9월 날씨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한 강좌 데뷔 특강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으로 시작을 해서 파트 2, 파트 3까지 함께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수하는 LC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나오는 선택지를 들으셨을 때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진에 가장 가까운 선택지가 있다면 그걸 꼭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자분 두 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The women are walking toward the doorway.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조금 멀리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다른 데로 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면 walking toward the doorway 하면은 당연히 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맞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서 그 선택지가 사진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ark라고 하는 건 주차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공원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structure이라고 하는 건 구조물,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structure 자체가 building의 의미인 건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carry라고 하는 동사 이 carry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carr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로서는 옮기다 운반하다로 알고 있지만 파트 1에는 소지하다 휴대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을 들고 있거나 할 때 carrying a bag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옮기다 운반하다 대신에 소지하다, 휴대하다 이런 뜻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 1에서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면 더 알라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애매하거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 연습을 하실 때 오답을 소거하면서 풀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선택지가 좀 애매한데 나머지 3개의 선택지가 완벽한 오답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남은 애매한 그것 하나를 정답으로 끌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라도 더 답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면서 저랑 바로 문제를 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3문제를 풀어갈 텐데 이 문제는 더 쉬운 LC 기초 듣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강의한 그런 강좌인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3문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들으면서 같이 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으면서 저랑 같이 풀어가실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문을 영문 그대로 되새김질 하지 마세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각각의 선택지를 철저하게 우리말로 바꿔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A. The woman is working on the roof. B. The woman is standing on the ladder. C. The woman is carrying the ladder. D. The woman is hanging a clock on the wall. 오케이. 정답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정답은 B 가셔야죠. The woman is standing on the ladder. 맞죠. The woman is standing on the ladder. 여자분이 on the ladder, ladder에 서 있다.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다리 위에 서 있으니까 standing on the ladder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혹시 이럴 수 있거든요. The woman 나오니까 여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머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머리를 묶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별 논란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요거 기억하세요. 토익은 성별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파트 1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기차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차에서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woman is getting
off the train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별은 토익에서 점지해 주는 거예요. 그 성별 그대로 따라가셔야지 성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거나 논란거리를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어쨌든 standing on the ladder, 사다리에 서 있다 정답이 되겠고 A 한번 소거해 볼게요. The woman is working on the roof. working on the roof, working on이라고 하면은 뭐뭐에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서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가 roof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실내이기 때문에 지붕이라고는 roof가 아니니까 소거하시는 것도 괜찮고 답을 만약에 바꿔보자면 working on the roof에서 roof를 working on the ladder 이렇게 바꾸면 사다리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는 충분히 답으로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 is carrying the ladder. Carrying the ladder, 사다리를 carrying하고 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이게 빈출 오답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토익이 사다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다리가 나오는 사진이 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꽤 많이 나오는 게 carrying a ladder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사실 별로 헷갈릴 게 없기는 해요. 그런데 언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냐면 사다리가 지금 여자분이 완벽하게 올라가 있기는 한데 사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폼을 잡는 거예요. 사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사다리에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carrying a ladder 하면은 야, 저 상태로 carrying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carrying을 하려면 어쨌든 바닥에서 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상태로 들고 콩콩콩 가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carrying이 되려면 일단 바닥에서 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carrying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형 그대로 옮길 수 있어야죠. 질질질 끌고 가버리면 그게 손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arrying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 사다리 사진에서 carrying a ladder 이런 것들 오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답이 될 때도 있겠지만 거의 오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제가 옆에 ladder이라는 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빈출 오답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나오냐면 파트 1은 사실은 이 유사 발음으로 오답을 끌고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끌고 오는 게 사다리 나오면 선택지에 ladder 적는 거예요. A. The woman is writing a letter. 그럼 여자가 편지를 쓰고 있다. 야, 그럼 지금 뒤돌아서 편지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편지 쓸 리가 없잖아요. 누가 저기 블라인드에 편지를 쓰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출 오답이긴 한데 이건 발음적으로 유사하게 끌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저런 데 낚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rrying a ladder 요거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carrying에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carry는 옮기다 운반하다 말고 파트 1에서는 실제로 소지하다, 휴대하다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이게 보통 어떤 명사랑 잘 어울리냐면 bag 같은 것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여자분이 가방을 들고 있을 때 the woman is carrying a bag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 심지어 가방을 메고 있을 때도 the man is carrying a backpack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basket 같은 걸 들고 있을 때도 the customer is carrying a basket 이렇게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carrying이라는 동사에서 하나 유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아까 사다리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carrying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여행 가방 있죠. 우리 캐리어라고 하는 거. 그건 보통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원래 목적이 그 끌고 다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신호등에 딱 서가지고 캐리어를 바닥에 딱 놓고 서 있어요. A man is carrying luggage.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원래 목적이 carrying 하는 게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외적인 포인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 The woman is hanging a clock on the wall. Hanging a clock on the wall. 벽에 클락을 걸고 있다. 지금 뒤돌아서 있어서 무언가 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clock이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소거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명사가 사진이 없으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hanging이라고 하는 동사에 관해서 예외적인 거 하나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제가 강의를 하는 교실 사진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 지금 여기 YBM 어학원이라고 적혀 있는 클락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사진에서
A. The clock is hung on the wall. 답이 될 수 있죠. 맞죠? 왜냐하면 hang은 걸다고 이게 형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hang, hung, hung으로 바뀌니까. 그럼 be hung이라고 하면 걸려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건 답이 될 수 있나요? A. The clock is hanging on the wall.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어가 사물일 때 동사 ing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적고 있는데 갑자기 펜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나 다 딸끄다. 이러면서 난 내려놓는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A pen is placing on the table.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를 쓰거나 수동 진행형을 쓰죠. A pen is being placed on the tab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be hanging은 예외적으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예외 동사로서 걸려 있다, 걸려 있는 상태다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clock is hanging on the wall. 벽에 걸려 있다.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외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나온 김에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be suspended라고 하는 것 또한 걸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e clock is suspended on the wall. clock이 벽에 걸려 있다.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1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말로 의미를 바꾸면서 들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갑니다. A. A man is reaching for a hat. B. Pedestrians have taken off their hats. C. Many items are displayed outside. D. A customer is paying for a purchase. 오케이, 정답은 C 가셔야죠. Many items are displayed outside. 맞죠. Many items are displayed outside. 많은 아이템들이 displayed outside. 야외에 display 되어 있다, 전시되어 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A man is reaching for a hat. reaching for a hat. 인데 reach for 하면은 어디에 손을 뻗다라는 뜻이 reach for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가 손을 뻗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이 이 pole이라고 하는 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reaching for이 되는 게 아니라 holding이 돼야죠. A man is holding a pole. 이렇게 해야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조금 정리를 해볼 게 뭐냐면 reach for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손을 뻗는 거예요. 결코 다 있으면 안 돼요. 닿기 위해 손을 뻗는 행위여야 돼요. reach into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손을 뻗어 넣는 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왜 그 여성분들은 주얼리 샵 한 번씩 가시죠. 훔치러. 농담이에요.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러면 왜 가가지고 요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고객님 잠시만요 하고 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열어서 손을 넣는 행위죠.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파트 1의 사진으로 딱 넣었다면 답이 A. The woman is reaching for a display case가 아니에요. reaching into a display case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into는 어디에 집어넣는 행위가 돼야 reaching into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display case와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서랍장이라고 하는 drawer이랑 되게 많이 쓰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기억하셔야 될 게 파트 1에 나오는 사람이 손을 뻗고 있을 때 답이 되는 동사 추가로 3개 기억하시면 outstretch 요거 3개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해볼까요? outstretch, extend, stretch. 이건 잘 아실 텐데 outstretch는 어떻게 답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 여자분이 선반 꼭대기에 뭔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손을 뻗고 있는 사진에서 The woman's arms are outstretched 이렇게 답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고 있는 사진에서 extend를 써서 The woman is extending her arm to shake hands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stretch라고 하는 건 The woman has stretched her arm out to the side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옆으로 손을 뻗었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표현들은 대표적으로 사람이 손을 뻗고 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들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B 한번 가볼까요? B. Pedestrians have taken off their hats. 일단은 중요한 건 pedestrians를 들었을 때 보행자들이라는 표현인데 물론 뭐 이 사람이 상점 직원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봐도 어쨌든 이 사람이 pedestrian이라고 봤을 때 보행자 정도로 봤을 때는
답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보행자라고 하려면 걷고 있어야죠. 아마 이 사람을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customer이라는 게 맞겠죠. 이 여자분 맞죠? customer이 차라리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어부터 소거가 가능한 거고요. have taken off their hat는 모자를 벗었다. 근데 중요한 건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D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customer is paying for a purchase. 자, 고객이 paying for a purchase. 자, 돈을 지불하고 있다. pay for 이 지불하다인데 여자분을 커스터머로 보고 이분을 상점 점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pay for 한번 추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pay for이라든지 buy라든지 purchase라고 하는 동사가 답이 되려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돈을 지불하고 있거나 혹은 카운터에 서서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야 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살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좀 비싼데, 너무 먹고 싶은데,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살까? 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고민하다가 안 사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점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고 있으면은 뭐 사고 있다, 돈을 지불하고 있다, 구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답이 되는 것처럼 끌고 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잊지 마세요. pay for, buy, purchase가 답이 되려면 돈을 정말 지불하고 있거나 아니면 카운터에 서 있거나 이 의사가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함정에 낚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자, C에 many items are displayed outside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답이 될 수 있나요? Many items are being displayed. being displayed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께 being이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진에 사람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답이 되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답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이 탑 3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진에 사람이 없어도 답이 되는 being 예외 동사 탑 3가 있어요. 첫 번째가 being displayed입니다. 해볼까요? being displayed. being displayed입니다.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사람이 물건을 전시하고 있는 중일 때 물건이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고 물건이 이미 전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Many items are being displayed라고 하면은 많은 아이템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하나 더 being cast입니다. being cast는 그림자 등이 드리워져 있을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자는 사람이 없어도 빛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맞죠? 빛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being cast 또한 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바닥에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진에서 어떻게 The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ground.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being watered입니다. 여러분들 왜 집에 가든이 있으시죠? 한 100평 정도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서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가든에 여러분들이 직접 물을 주기는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줘요? 보통 기계를 써서 물을 주는 거. 축축축축 뭐예요? 스프링클러죠. 그런 걸로 물을 주고 있는 사진을 딱 찍어서 파트 1에 올렸을 때 A. The grass is being watered. grass가 물이 주어지고 있는 중이다.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탑 3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파트 1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파트 1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A. The man is hammering a nail. B. The man is removing a painting from the wall. C. The man is painting the structure. D. The man is sweeping the floor with a broom.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C 가셔야죠. The man is painting the structure. 자, 남자가 painting the structure, structure를 페인팅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structure는 구조물이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건설을 위한 구조물, 어떤 종류의 구조물도 structure, 왜 뼈대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페인팅하고 있다. 정답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A 한번 소거해 볼게요, 여러분. A는 The man is hammering a nail. hammering a nail입니다. hammer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기는 한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못질 그러니까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hammering a nail이라 그러면 네일을 망치질하고 있는 거니까 네일을 벽에 이렇게 받거나 하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hammer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B 한번 보시면 B는 The man is removing a painting from the wall. removing a painting from the wall입니다. 벽에서 페인팅을 remove 하고 있다 그러면 벽에서 어떤 페인팅을 떼고 있어야 되는데 페인팅이 그림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림 작품. 근데 지금 그림 작품은 안 보이니까 소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빈출되는 표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artwork라고 하는 게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이런 페인팅이라고 하는 걸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게 artwork, work, piece가 있습니다. 이 piece는 왜 그 영화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 하시는 분들이 하는 What's up, bro? 요 piece의 그 piece랑은 달라요. 그 piece는 piece 길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짧게 발음을 해서 piece 해볼까요? piece 짧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예술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 한번 소거해 볼게요. The man is sweeping the floor with a broom. 자, sweeping the floor with a broom입니다. sweep이라고 하는 게 쓸다라는 뜻인데 뉘앙스 자체가 이미 빗자루로 쓰는 거예요. 실제는 제일 끝에 with the broom이 없어도 sweeping the floor 이렇게만 해도 바닥을 쓸고 있다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데 sweeping the floor with the broom을 갖다 붙인 거죠. 물론 여기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고 뒤에 with the broom이 없어도 쓸고 있는 사진에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broom이라고 하는 게 막대 빗자루거든요. 막대 빗자루. 이게 그러니까 막대 빗자루 개념이 잘 안 오실 텐데 해리포터 혹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해리포터 보시면 이 해리포터가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막대 빗자루예요. 이게 왜 브룸인지 아세요? 브룸 오니까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브룸은 막대 빗자루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청소할 때 쓰는 표현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텐데 sweep이 빗자루로 쓰는 거죠. mop이라고 하는 건 대걸레질 하는 거예요. mop은 대걸레질 하다고 wipe라고 하는 것이 닦는 거예요. 헝겊 등으로 닦는 건데 이 wipe는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차량 앞에 와이퍼 있죠. 비 올 때 닦는 거. 그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vacuum이라고 하는 건 진공 청소하다. vacuum cleaner, 진공 청소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 모든 표현들을 총망라한 걸 clea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세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따라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structure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추가로 표현들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YBM 학원이라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지금 이런 사진이 나왔고 우리가 아까 structure은 구조물이다라는 뜻을 배웠는데 이런 사진에서 A. The man is painting the structure. 물론 이 사진에 지금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가 이 건물에 페인트 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 근데 이런 사진에서 A. The man is painting the structure. 답이 될 수 있나요? 남자가 구조물. 야, 이게 뼈대도 아닌데 구조물이 답이 되냐? 자, 이 structure이라고 하는 건 구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건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건물. 아시겠죠? 그래서 the man is painting the structure이라 그러면 남자가 건물을 페인트칠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건물을 페인트칠하고 있다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요즘 추세를 봤을 때는 structure를 building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structure이 건물이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랑 바로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전략을 한 4개 정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되묻는 선택지는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되묻는 선택지. 물론 되묻는 선택지가 100% 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 시험을 계속 분석을 해봐도 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되묻는 선택지가 답이 꽤 많이 되고 특히나 다행히 좀 운이 좋은 게 되묻는 선택지가 특히나 되게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의 답이 꽤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뭔가 선택지를 딱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 했는데 뭔가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되묻는 느낌에 그걸 선택하셨을 때 답이 될 확률이 꽤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which 의문사 의문문에서 선택지에 one이 있으면 100% 정답, one이 있으면 100%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이 있으면 100%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우리말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부만 듣고 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질문을 완벽하게 우리말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야, 나 안 들려. 나 지금 하나도 안 들리는데 뭘 이해하고 풀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초급자라면 물론 의문사만 듣고 풀고 뭐 이렇게도 풀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 좀 높은 점수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들어야 돼요. 듣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말로 바꿔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입니다. 당연히 실력이 쌓이면 파트 2 같은 건 잘할 수 있습니다. 파트 2는 내가 정말 토익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리스닝 자체를 아주 잘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들으면서 바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건 속어법이라고 해서 파트 1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오답을 속어해서 풀어야죠. 특히나 요즘 파트 2의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정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답을 속어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오답을 속어해서 풀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게 이 두 번째 거예요. 어쨌든 질문은 이해해야 돼요. 우리 파트 2는 선택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질문과 싸우는 거예요. 질문을 잘 들어서 푸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속어법이라는 것도 쓸 수 있겠죠. 내가 질문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속어법을 쓰겠어요. 질문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연습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랑 문제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질문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앞부분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앞에 4단어 5단어만 완벽하게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90%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요행을 바라는 건 좋지는 않고요. 다만 완벽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되 앞부분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저랑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정도 들릴 수도 있고요. 뭐 좀 괜찮은 문제라면 한 번만 듣고 바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바꾸면서 들어보세요.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this air conditioner? 일단 시작이 when인 건 아실 것 같은데.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this air conditioner? 중요한 건 언제 clean 하나 이런 느낌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맞죠? 언제 clean 하나.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this air conditioner? 맞죠. 그의 에어 컨디셔너의 필터를 언제 clean 하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에어 컨디셔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에어컨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에어 컨디셔너 아니면 뭐 AC라고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AC 간단하게 AC. 근데 토익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 Please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B. We can fill the order on time. C. Didn't he already do that? 정답은 C죠.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this air conditioner? 언제 청소할 거야? Didn't he already do that? Didn't we already do that? 야 이미 한 거 아니냐? 되묻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묻는 선택지는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는 스킬 중에 뭐 스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질문의 시제와 선택지 시제가 불일치하면 답이 될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질문의 시제와 선택지 시제가 일치해야 답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will이 있는데 didn't니까 시제만 막 노리면서 들으면은 이런 문제는 틀릴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제 불일치가 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제가 일치해야 답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시제 불일치는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는 있어요.
현실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건 농담을 하나 해보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 사귄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친이 남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사귄 지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결혼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나 이미 했는데 2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토익에는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시제불일치는 답이 되기 어렵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되묻는 게 답이었고 A는요. Please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terms and condition을 읽으세요라고 나왔는데 이 terms and condition은 뭐냐면 이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이나 지불 중에 조항 조건인데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약서 보면은 계약서 이렇게 약관들 있죠. 그걸 terms and conditions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읽으세요라고 나왔으니까 해석상 답이 될 수 없겠고 B 보시면 We can fill the order on time. fill the order on time. 우리가 제때 fill the order 주문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석상 소거를 하셔야 되겠고 on time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on time은 제때에라는 표현으로 마감 기한에 보통 맞추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제출하잖아요. 레포트를 보통 마감 기한에 맞춰서 제출하죠. 혹시 미리 제출해 보신 분? 마감 기한에 맞춰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마감일에 시작을 하든지 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미리 제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직장 생활은 안 그렇거든요. 직장 생활은 이제 남의 돈을 먹어야 되니까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뭔가를 준비해서 검토받고 수정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학교 다닐 때 낼 때는 I need to submit this report on time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I need to prepare this document in time for the meeting이죠. 미팅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검토받고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미팅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on time, in time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시간 이게 마감 기한인데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on 위에 있는 거예요. on time이 되겠고 in time은 그 시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갑니다. Isn't Lisa a member of the board? 부정의문문인가요? Isn't Lisa a member of the board? 맞죠? 그러니까 리사가 뭐래요? 리사가 Isn't Lisa a member of the board? 이렇게 나왔습니다. Isn't Lisa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정의문문인데 학생들이 부정의문문을 의외로 어려워하죠. 부정의문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정의문문의 뉘앙스를 몰라서 그래요. 부정의문문은 부정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부정의문문은 확인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members of the board 아니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확인의 뉘앙스인 거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맞는데 members of the board 그러니까 이사진이지 이사진 아니야? 이런 확인의 뉘앙스인 거죠. 아시겠죠? 아닌 거지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아예 앞부분에 비동사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Lisa a member of the board, right? 리사가 member of the board지 이런 확인의 뉘앙스. 약간 부가의문문의 느낌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더 쉬운 건 아예 여기 해석을 할 때 보시면 not이 없다고 생각하고 긍정의 뉘앙스로 뭐뭐인가요? 리사가 members of the board인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문문이라고 해서 이걸 부정의 뉘앙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긍정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 not 붙은 부분을 없애고 그 뒤에 주어부터 확인의 뉘앙스로 끌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사가 members of the board지 리사가 이사진이지 이런 느낌으로 끌고 가셔도 됩니다. Isn't Lisa a member of the board? 정답 찾아볼게요. A. Not anymore. B. An electronics firm. C. I have a membership. 정답은
정답은 A죠. Isn't Lisa a member of the board? members of the board 그러니까 member of the board 이사진이죠. Not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예전엔 그랬었고요. Not anymore. 아마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She used to be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이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 한번 보시면 B는 An electronics firm. electronics firm이에요. 그러면 가전제품 회사니까 아마 what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What kind of company does Lisa work for? An electronics firm.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C 같은 경우는 I have a membership인데 I have a membership. 일단은 우리가 이걸 스킬에 집어넣어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 중에 어떤 스킬이 있나요? 일단은 질문에 member에 있고 선택지에 membership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단어 일부 활용 오답이라고 해요. 단어 일부 활용 오답은 거의 100% 오답입니다. 유사 발음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오답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가 답이 되려면 Can you 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Can you access to the gym? I have a membership. 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membership이 있거든요. 그 access 하려면은 그 안에 출입을 하려면은 membership이 있어야 되는데 I have a membership. I have a membership. 난 membership이 있다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가봅시다. Where can I get another copy of the workshop schedule? 왜? 반말하냐? 이거 왜? Where can I get another copy of the workshop schedule? 왜라고 나오면 이게 특히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시면 학생들이 이걸 정말 못 듣거든요. 왜라고 나오면. 근데 이게 왜가 생각해 보시면 왜 where인가요? 아니면 when인가요? Where can I get another copy of the workshop schedule? 이게 사실 where이죠. where.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치러 가시면 where이랑 when을 구분을 못 해요. 언제? 영국 발음일 때. 영국 발음은 어때요? 중간에 나오는 r 발음이나 끝에 나오는 r 발음을 안 하죠. 맞죠? 영국 발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에 나오는 r 발음을 하죠. 처음에 나오는 r 발음 안 하면 really 발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r 발음은 해요. 그런데 중간에 나오는 r이나 끝에 나오는 r 발음을 안 하니까 발음 자체가 where이 아니라 where가 되니까 약간의 울림이 있는 그런 시험장에서 들으면은 when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ere can I get another copy of the workshop schedule? 중요한 건 where can I get a copy죠. 어디서 카피를 어디서 복사부 하나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ere can I get another copy of the workshop schedule? 어디서 받을 수 있죠? A. No 2 cups of coffee. 어디서 B. 받을 수 있죠? Most of the shops downtown. 어디서 받을 수 C. 있죠? Try asking the personnel manager. 오케이. 정답은 C죠. Where can I get another copy of the workshop schedule? Try asking the personnel manager. personnel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where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걸 when이라고 잘못 들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날카롭게 듣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사실 위험하잖아요. 막 뚝 태어났는데 말 뒷굽 이런 걸로 태어나면 발피다 인생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날카롭게 듣는 연습을 평소 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어쨌든 Try asking the personnel manager. 자 여기 적어놨는데 where 의문사 의문문에서 선택지에 try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있으면 100% 정답이에요. try. 왜 그러냐면 try는 우리가 시도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 try가 정말 쓰임이 다양해요. try 장소 그러면 장소에 가보다. try 음식 하면 음식을 맛보다. try 기계 하면 그 기계를 사용해보다. try는 확인하다의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Did you see the copy of the manual? 매뉴얼 한부 보셨어요? 그랬더니 try the bottom cabinet. 캐비넷 하단 확인해 보세요. 이런 뜻도 되거든요. try는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나 where에 쓰일 때 답이 굉장히 많이 돼요. 거의 100% 정답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ry asking the personnel manager. personnel manager 인사부장께 물어보세요가 되겠고 A는 No 2 cups of coffee. 일단은 no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 응답이 안 되잖아요. 맞죠?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이랬더니 no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야 우리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 아니, 저녁 어디서 먹을까? 아니 안 되잖아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뿐만 아니라 thanks 감사합니다. great 이런 것도 답이 안 됩니다. 보세요.
야, 우리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 감사합니다. 사달라는 거예요. 맞죠?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good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오늘 저녁 어디서 먹지? 좋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사회문문은 yes, no 응답뿐만 아니라 good, great, thanks 이런 것도 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팁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의문 사회문문은 여전히 10개 정도는 최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고 의문 사회문문은 선택지의 100%는 아니지만 이런 yes나 no 같은 것들을 많이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소거를 하더라도 3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확률에서 2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cups of coffee는 답이 안 될 거고 B 한번 답이 되려면은 B는 Most of the shops downtown. downtown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샵들이 되겠습니다. Which shop sells coffee 이렇게 나와요. Most of the shops downtown. 맞죠? 어떤 샵이 커피를 파나요? Most of the shops downtown. 다운타운에 있는 대부분의 샵이 커피를 판매합니다. 와, 커피 전쟁이네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가봅시다. Do you want to have lunch somewhere on Sunday? 한 번 더. Do you want to have lunch somewhere on Sunday? 그러니까 do you want to have lunch somewhere? 다른 데서 점심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Do you want to have lunch somewhere on Sunday? A. I arrived late. B. I'll be out of town. C. I'm afraid it closes early. 오케이. 정답은 B죠. Do you want to have lunch somewhere on Sunday? 맞죠? I'll be out of town. 제가 I'll be out of town. 제가 타운을 벗어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질문에서 시간 되니 뭐뭐 같이 할래? 누구누구 연락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답이 정말 이게 I'll be 뭐예요? out of town. I'll be out of town. I mean, she's out of town. She'll be out of town. He'll be out of town. 이런 식으로 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한테 연락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she's out of town. 그녀가 지금 타운 밖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한번 가보겠습니다. I arrived late. I arrived late. 늦게 도착을 했대요. 그럼 why로 물어야 되겠죠. Why didn't you have lunch? 너 왜 점심 안 먹었어? I arrived late. 늦게 도착해서 못 먹었어요. I arrived late. 그런 거겠죠. C 같은 경우는 I'm afraid it closes early. 유감스럽지만 그게 일찍 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an we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Can we go there at 9 at night? I'm afraid it closes early. 거기 일찍 닫어 9시까지 안 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I'm afraid it closes early.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답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I'll be out of town. She's out of town. 아니면 추가로 I'll be out of country. 이런 것도 한 번씩 등장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이제 파트 3로 넘어갈 겁니다. 갑니다. Which meeting room will be free at 3? 한 번 더 갑시다. Which meeting room will be free at 3? Which meeting room? 어떤 meeting room이 be free? 한가할 것인가? 그러면은 meeting room이 한가하다는 뜻이니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hich meeting room will be free at 3? 맞죠? 어떤 meeting room이 be free at 3? 3시에 be free 할 것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be free는 be available 이란 뜻으로 사용 가능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파트 2에서도 당연히 듣기 위해 기억을 해야 되는데 파트 1의 쓰임을 꼭 기억을 하세요. 파트 1에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미팅룸이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미팅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 사진에서 당연히 the conference room is unoccupied 아니면 the conference room is empty 이렇게도 쓰이는데 이렇게도 답으로 나옵니다. The conference room is available for use. Conference room is available for use. Conference room이 for use 사용 가능하도록 비어 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Be available은 사용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 한번 찾아가 볼까요? Which meeting room will be free at 3? A. No, it ends at 4. B. Probably the one upstairs. C. Yes, but there's an admission fee.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B죠. Which meeting room will be free at 3? 어떤 메이팅룸이 3시에 free한가요? Probably the one upstairs. The one upstairs. 이 문제 안 틀리셨죠? 이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which 의문사의 문문에서 선택지에 one이 있으면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 혹시 틀리신 분 있다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진짜 100% 정답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영어 속담으로 cow ear 경 read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다시 돌려보시더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기억하세요. Probably the one upstairs.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더. 이것도 그냥 극단적인 팁으로 기억을 하세요. probably가 선택지에 있으면 답이 꽤 많이 됩니다. probably가 선택지에 있으면 답이 꽤 많이 돼. 이것도 너 probably구나 무조건 정답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들어보시고 probably가 있는데 다른 선택지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선택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대비 특강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시험을 대비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하세요. which 의문사의 문문에서 선택지에 one이 있으면 100% 정답인데 뿐만 아니라 where 의문사의 문문도 마찬가지예요. Where's the nearest post office? 이렇게 나왔을 때 the one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100% 정답.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A 한번 볼게요. A는 No, it ends at 4. which 의문사의 문문이잖아요. Yes, no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C는 Yes, but there's an admission fee. 자 이것도 의문사의 문문 yes, no 안 되는 걸 아셔야죠. Yes, but there's an admission fee. admission fee라고 나왔는데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Yes, but there's an admission fee. admission이라고 하는 게 입장료거든요. Yes, but there's an admission fee. 근데 이거 하나 막간의 팁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특히나 요즘에는 뭐 그 해외 여행 같은 걸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뭐 자유여행도 되게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에 가가지고 입장료를 끊거나 입장권을 끊거나 하는데 막상 입장권을 끊으려고 할 때 이게 사실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mission is $8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mission is $8. 그럼 처음에 들으면 뭐로 들리냐면 미션으로 들려요. 어떤 미션. 제가 이걸 처음에 어떻게 들었었냐면 제가 그 유학생활을 할 때였는데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론가 주라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 번씩 사실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딱 갔을 때 오페라 하우스에서 페리 배 표를 끊으면서 같이 이 표를 끊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ferry to Taronga Zoo Place 그래가지고 표를 끊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창구 직원이 하는 말이 Mission is $8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미션이 있나? 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환경 보호를 너무 중시하고 뭐 그러니까 동물 보호를 위한 무슨 미션이 있나 보다. 그 비용 8불인가 보다. 뭐 기꺼이 내겠다고 냈는데 딱 끊고 받아봤더니 admission인 거예요. 표더라고 표. 근데 실제로 들으면 외국에 가보면은 이거를 admission 이렇게 발음만 해주고요. mission is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임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장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서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에도 전략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선택지에 나오면 답이 많이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답이 많이 되는 단어들. 일단은 제가 대표적인 거 2개, 다큐먼트와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급하게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진짜 답이 많이 되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답이 많이 되냐면 다큐먼트나 이벤트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 거예요. 다큐먼트를 예를 들어보자면 뭐 receipt 영수증, resume, 심지어는 memo 이런 것도 다 종이기 때문에 다큐멘트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memo, form, receipt 이런 게 들렸는데 선택지에 다큐멘트가 있으면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벤트도 이게 뭐 컨퍼런스나 컨벤션 같은 뭔가 직업적인 그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party, outing, banquet, 연회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런 단어들이 들리고 여러분들 선택지에 이벤트가 보이면 선택하시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답이 많이 되는 단어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나 평면도 문제는 위치 표현만 익히면 돼요. 지도 평면도 문제는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이게 시각자료 문제, 도표 연계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건데 위치 표현만 익히면 돼요. 많이 나오는 위치 표현이 next to A 그러면 A 옆에가 되겠고 across from A라 그러면 A 맞은편에가 되겠고 between A and B라 그러면 A와 B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참고로 기억하면 좋을 게 뭐 on the right side, on the left side 이 정도는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따로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이 표현들만 잘 아시면 평면도 문제, 뭐 아니면 지도 문제 이런 것들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풀어볼 텐데 파트 1, 2하고는 다르게 두 세트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혹시 노트 뭐 지금까지 필기하던 내용들 같은 것들을 적던 노트가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번호랑 줄을 살짝 그어주시고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바로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끼리 먼저 두 세트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출발하시죠.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You know the music festival that's starting this weekend? Someone mentioned it. Is it any good? It's great. Mostly small folk groups, but they have well-known bands too. Some of us go every year. You want to join us? But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Well, the way it works is, about 6 o'clock on Friday, people start lining up in the park. We all bring something to sit on, and food, so the wait's not bad. As long as you're at the park close to 6, you'll get a ticket, but you have to be there to get one. Okay, I think I can get there by 6. Count me in. Number 59. Why does the woman talk to the man? Number 60. What does the woman say is important? Number 61. What does the man agree to do?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floor plan. Hello,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year's garden show. I think it'll be a good way to market my landscaping business. I'm sure it will be. We have 4 types of vendor booths. I suggest one of the elite locations. Those are the most expensive, right? But I will take one of the spots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I'm guessing there'll be a lot of foot traffic there. Do I need to pay now? Just a deposit. And I'll give you an information packet in case you have other questions. Number 68. What most likely is the man's job? Number 69. Look at the graphic. What type of booth does the man reserve? Number 70. What requirement does the woman mention? 잘 풀어보셨죠?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59번 B, 60번 B, 61번 A, 68번 A, 69번 B, 70번 C입니다. 뭐 맞고 틀리고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랑 리뷰를 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잡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누누이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셔야죠. 많이 맞으면 좋죠. 그런데 틀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학생들께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몰라서 배우는 단계예요. 이 몰라서 배우는 단계인데 내가 틀리는 것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토익이 부족할 뿐이지 다른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토익은 내가 좀 생소한 부분이니까 조금 못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기회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을 계속 리뷰하시면 분명히 실력은 늘어요. 토익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막 토플처럼 굉장히 학술적인 단어를 많이 써서 정말 어렵고 이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단어의 개수도 실제로 수능 단어 개수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필수 단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틀린 것들을 리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들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 59번입니다. 여자는 왜 남자에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노려야 될 게 뭐예요?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자 목소리를 한번 노려보셔야죠. 맞죠? 여자가 남자분한테 자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A는 to offer me a ride입니다. offer a ride라고 하는 게 차 태워주다입니다. 제가 차 좀 태워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 목소리. 방금 목소리 누가 들어도 여자 목소리니까. 맞죠? 동의어는 give a ride, give a lift가 있습니다. 한번 외치고 갈까요? 꽤 많이 나오는 거니까 offer a ride, give a ride, give a lift입니다. 이 ride랑 lift의 차이는 뭐냐면 이 ride는 약간 미국 쪽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요. lift라고 하는 건 호주나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구분돼서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같은 경우는 to invite him to an event입니다. 이벤트에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맞죠? 이벤트 초대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가 선택지에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답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C 보시면 discuss a work assignment. assignment라고 하는 게 토익에 나오면 업무라는 뜻이죠.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assistant, assistance,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ask for, 요청하는 거죠. 60번입니다. 여자가 또 말하네요. 그럼 여자 목소리를 또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A는 스케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줄 꼭 검토하셔야 돼요. 검토 안 하시고 스케줄 놓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리뷰의 동의어는 review, go over, read over, look over 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동의어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파트 3나 파트 4를 잘하려면 정말 동의어가 생명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랑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단어가 달라요. 다만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어 철저히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B는 certain time, 특정 시간에 도착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Parking nearby, 근처에 주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D는 티켓을 확인하라는 거죠. 뭐 이 티켓을 가지고 좌석이 어딘지도 알아야 될 거고 시간을 알아야 될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61번입니다. 남자는 무엇을 agree to do?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가 할 것을 동의했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랄까 여자가 뭔가를 제안을 하고 남자가 콜? 동의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둘의 합의점을 찾는 곳을 잘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agree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join은 그룹에 join하겠다, 합세하겠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한국에서도 join할게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어떤 work를 도와주겠다. C는 비용을 calculate, 계산하겠다. D는 reserve some seats입니다. 좌석을 예약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문제 풀었던 종이 있으시죠? 그 종이 위에 그냥 체크를 하는 느낌이에요. 펜을 들어서 화면은 보셔야죠. 저랑 같이 한번 가볼 텐데 제가 정답의 포인트에 플래시를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정답이다 싶을 때 체킹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답을 잡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니다.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You know the music festival that's starting this weekend? Someone mentioned it. Is it any good? It's great. Mostly small folk groups, but they have well-known bands too. Some of us go every year. You want to join us? But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Well, the way it works is, about 6 o'clock on Friday, people start lining up in the park. We all bring something to sit on, and food, so the wait's not bad. As long as you're at the park close to 6, you'll get a ticket, but you have to be there to get one. Okay, I think I can get there by 6. Count me in. 이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타이밍 어떻게 저랑 잘 맞으셨죠?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이런 타이밍으로 여러분들께서 종이에 체킹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What is the man worried about? 혹은 What is the man concerned about? 남자는 무엇을 걱정하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요? 추가 질문하지 마라. 딱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 한 번만 들어볼까요? 남자는 무엇을 걱정하나? What is the man concerned about입니다. 뭘 걱정할까요? You know the music festival that's starting this weekend? Someone mentioned it. Is it any good? It's great. Mostly small folk groups, but they have well-known bands too. Some of us go every year. You want to join us? But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Well, the way it works is about 6 o'clock on 답 나왔죠? 답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나왔어요. 답이 뭐였어요? 답이 Well, the way it works 이 부분이죠. But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기본적으로 but 나오면 사실 그 부분 가지고도 답을 많이 끌고 오긴 하잖아요. But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요? 가 되겠죠. 그래서 he's worried that it is too late to get tickets가 되겠죠. 맞죠?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할 때는 디테일한 리스닝에도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돼요. 왜냐?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건 무조건 문제를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 유형 파악을 잘하면은 내가 듣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가 잘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특히나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붙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읽어놓고 잘 들어야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땅땅 뭐 이렇게 풀 수는 없거든요. 땅 풀어놓고 이걸 봤는데 내가 방금 들은 게 지나갔네 이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타이밍이라면. 그런 것들은 결국 듣기 실력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뷰할 때는 내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듣는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열어놓고 볼게요. You know the music festival that's starting this weekend? Someone mentioned it. Is it any good? 자, 지금 여자분이 얘기를 하죠. You know the music festival that's starting this weekend? 지금 여자분이 페스티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지금 남자를 초대하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럴 때 남자가 누군가가 저한테 말은 하긴 했는데 Is it any good? 이라고 나왔죠. 이 any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지? 헷갈려 하실 텐데 Is it good? 좋아?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농구를 막 보고 있는데 농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남자가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Is he any good? 그럼 쟤 잘하는 애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any는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한데 보통 붙여서 많이 씁니다. Is he good? 좋아? 이거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great. Mostly small folk groups, but they have well-known bands too. Some of us go every year. 맞죠. Some of us go every year. 우리는 매년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앞부분에 보시면 well-known bands에 well-kn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ell-known은 유명한이라는 뜻으로 동의어가 famous, renowned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well-known, famous, renowned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folk group 같은 우리도 포크송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뭐 이렇게 기타 다루면서 하는 거. 근데 이 유명한 밴드 또한 옵니다. 그러면서 여자분이 You want to join us? 뭐래요? You want to join us? You want to join us? 여자가 같이 갈래?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자분이 남자를 초대하는 거죠. You want to join us? Want to join us?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You want to join us? But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야, 지금 티켓 사기 너무 늦진 않았어.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Well, the way it works is The way it works is 여기 가능한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work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work가 해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work it out 그러면 그거 좀 해내봐 어떻게든 해봐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way it works is라고 할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Well, the way it works is about 6 o'clock on Friday, people start lining up in the park. 맞죠. park에 start lining up. line-up은 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We all bring something to sit on 우리가 뭐 앉을 수 있는 돗자리 같은 걸 가져오겠죠. and food, so the wait's not bad. Wait's not bad. 그래서 기다리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As long as you're at the park close to 6, you'll get a ticket. As long as you're at the park close to 6, you'll get a ticket. As long as는 뭐 노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죠. As long as you're at the park close to 6, you'll get a ticket. 6시 근처에만 오신다면 you'll get a ticket. 티켓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iving by a certain time 6시쯤에 도착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특정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는 거죠. But you have to be there to get one. 그래서 you have to be there to get one. 그런데 하나 사려면 꼭 오셔야 돼요. But you have to be there to get one. Okay, I think I can get there by 6. Count me in. 맞죠? I think I can get there 6. Count me in 이라고 나왔습니다. I think I can get there by 6.
Count me in. 맞죠?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Count me in. Count me in이라고 하는 건 나도 참석할게 뜻입니다. 이게 구어체 그러니까 관용구라고 해서 굳어진 표현인데 왜 이 표현을 쓰냐면 보통 이벤트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오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야 음식을 준비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리스트에 오는 사람을 셀 때 나도 포함해서 세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Count me in이라는 표현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You know the music festival that's starting this weekend? Someone mentioned it. Is it any good? It's great. Mostly small folk groups, but they have well-known bands too. Some of us go every year. You want to join us? But isn't it too late to get tickets? Well, the way it works is, about 6 o'clock on Friday, people start lining up in the park. We all bring something to sit on, and food, so the wait's not bad. As long as you're at the park close to 6, you'll get a ticket, but you have to be there to get one. Okay. I think I can get there by 6. Count me in.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한 세트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남자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직업 신분 문제라고 하는데 직업 신분 문제의 특징은 답이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초반부에 선택지에 나온 사운드가 들리면 어김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잡으셔야 돼요. landscaper 조경사라고 해서 동의어는 gardener입니다. landscaper, gardener 이 동의어고요. chef, cashier, architect.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지가 명사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거의 사운드가 그대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직업군 같은 경우도 사운드가 그대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운드를 잘 노려보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69번입니다. 자, 그래픽 문제인데 look at the graphic. 사실 저런 부분은 읽을 필요는 없어요. 맞죠? 어떤 종류의 부스를 남자는 예약하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부스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이게 샤워 부스, 뭐 텔레폰 부스 이런 거 알고 계신데 토익에 나오는 부스는 대부분 박람회 있죠. 무역 박람회 이런 데 보시면은 각각의 회사가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그 공간이 있죠. 그게 토익에는 어김없이 부스로 등장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elite, gold, bronze, silver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gold가 이쪽에 있고 elite, silver, bronz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gold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entrance를 기준으로 봤을 때 gold는 뭐예요? On the left side of the entrance. silver는 on the right side of the entrance. 그러면 bronze는요. on the second right side of the entranc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second right side. 그러면 elite는요. 바로 맞은편이니까 across from the entrance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을 이걸로 두지 않고 만약에 food court를 기준으로 둔다면 이 gold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바로 다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across from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food court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entrance를 기준으로 elite, silver, bronze를 표현할 수 있겠고 gold는 기본적으로 entrance를 기준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아니면 food court를 기준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floor plan, 레이아웃과 같은 도면이나 지도 문제는 next, across from A나 next to A, between A and B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0번입니다. 어떠한 requirement, 어떠한 요구 조건을 여자는 언급하나요? 어떠한 필수 요건을 언급하나? 여자 목소리 노리셔야죠. 여자가 언급하는 거니까. 맞죠? 어떤 정보가 must be prepared, 준비되어야 한다. B는 제품이 must be inspected, inspect가 조사하다, 검사하다인데 보통 inspect가 토익에 나오면 안전점검입니다. 동의어가 examine이 있습니다. C는 deposit must be made, deposit을 내야 한다. make a deposit이 보증금을 내다인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deposit이 내줘야 하는 거겠죠. blueprint라고 하는 게 도면입니다. 도면이 must be approved, 승인되어야 한다. 꽤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동의어는 authorize, grant가 동의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이에 긁으면서 저랑 함께 타이밍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floor plan. Hello,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year's garden show.
I think it'll be a good way to market my landscaping business. I'm sure it will be. We have 4 types of vendor booths. I suggest one of the elite locations. Those are the most expensive, right? But I will take one of the spots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I'm guessing there'll be a lot of foot traffic there. Do I need to pay now? Just a deposit. And I'll give you an information packet in case you have other questions.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landscaper이라고 하는 건 landscaping 비즈니스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는 여자분이 다른 걸 제안을 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남자분이 그걸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면서 골드를 결과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짓 내라는 사운드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래픽 문제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픽 문제는 이렇게 똑같아요. 일단은 문제를 읽을 때 68번 읽고 69번 Look at the graphic이니까 이걸 읽고 그 다음에 그래픽을 보시고 70번 문제를 읽으세요. 원래 이 그래픽 문제가 다른 문제들, 그래픽 아닌 문제들보다 10초 정도 읽을 시간을 더 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68번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69번과 그래픽을 같이 보시거나 내가 문제를 잘 이해했다면 그래픽만 보면서 그래픽에 체크를 해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year's garden show. garden show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register for 하면은 어디에 등록하다, 지겹도록 나오는 표현이죠. register for, sign up for, enroll 이 동의어입니다. I think it'll be a good way to market my landscaping business. market이라고 하는 게 홍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I think it'll be a good way to market my landscaping business. 자, landscaping business에 종사하는 landscaper이죠. A will be a good way to B라고 하면은 A는 B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께서 토익 점수를 잘 받으려면 memorizing a lot of vocabulary will be a good way to get a good TOEIC scor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단어 암기 많이 하는 게 좋은 토익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도 가능하죠. I'm sure it will be. We have 4 types of vendor booths. I suggest one of the elite locations. 맞죠. 4개의 vendor booths가 있습니다. 판매용 부스가 있대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elite를 제안을 했는데 남자분이 Those are the most expensive, right? 가장 비싼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남자는 왜 질문을 충분히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남자는 왜 여자의 제안을 거절하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It's too expensive 아니면 It might be beyond his budget. 그의 예산을 넘어선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남자가 But I will take one of the spots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맞죠? 뭐래요?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라고 했어요. food court의 바로 맞은편은 gold잖아요. 맞죠? spot이라고 하는 게 장소거든요. But I will take one of the spots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I'm guessing there'll be a lot of foot traffic there. foot traffic이라고 하는 게 그 유동 인구를 뜻해요. 거기 유동 인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Do I need to pay now? 제가 지금 돈을 내야 되나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라고 하죠? Just a deposit. Just a deposit. Just a 그러니까 deposit. 디파짓만 내면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정답인데 자, 이거 기억하세요. just는 답을 부르는 단어예요. just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Just a deposit. And I'll give you an information packet in case you have other questions. In case you have other questions, 다른 질문이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in case는 뭐뭐를 대비해서 제가 information packet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전형적인 질문을 끌고 올 수 있겠죠.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give him some information이 되겠죠. 아니면 give him a handbook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year's garden show. I think it'll be a good way to market my landscaping business. I'm sure it will be. We have 4 types of vendor booths. I suggest one of the elite locations. Those are the most expensive, right? But I will take one of the spots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I'm guessing there'll be a lot of foot traffic there. Do I need to pay now? Just a deposit. And I'll give you an information packet in case you have other questions.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중에 혹시 놓친 것들이 있다면 돌려서 꼭 한번 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가오는 시험 잘 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